비를 피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오늘도 비가 온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습기 냄새에 눈을 뜬다. 지하 반층이라 그런지 비만 오면 온 집안이 눅눅해진다. 벽지 모서리가 또 들떠 있다. 언제부터 이런 곳에서 살게 됐을까? 아침 7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지만 이미 깨어 있었다. 요즘 잠이 안 온다. 허리가 아픈 탓일까 아니면 마음이 불안한 탓일까? 일어나려니 허리가 뻐근하다. 협착증 초기라던 의사 선생 말이 떠오른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너무 오래 서 있지도 마세요. 웃긴 소리다. 안 들면 굶는데. 씻고 나와서 냉장고를 연다. 달걀 2개, 김치, 그리고 어제 마트에서 30% 할인받아 산 우유 한 팩. 달걀 하나로 아침을 때운다. 하나는 아껴둬야 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하며 살게 됐을까? 28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만 해도 이럴 줄 몰랐다. 34살 과부가 된 나는 새 아이를 키우겠다는 일념으로만 살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다. 주말엔 남의 집 청소를 다녔다. 아이들이 엄마 왜 이렇게 일만 해? 라고 물으면 엄마가 일 안 하면 너희가 굶잖아라고 답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첫째 결혼할 때도 둘째 결혼할 때도 그랬다. 내가 모아둔 돈으로 예단도 해주고 신혼살림도 차려줬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작년 막내딸 결혼. 나에게 남은 마지막 통장까지 털어서 혼수를 해줬다. 딸이 시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간단히 해도 돼요라고 말하는 딸에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라고 답했다. 모든 걸 다 해주고 나니 통장에 남은 건 겨우 300만 원. 그것도 이사비로 다 나갔다. 아이들이 다 떠난 넓은 집이 부담스러워서 이 반지하로 이사 온 지 벌써 1년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막내딸이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엄마 목소리가 왜 이래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엄마, 생활비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드릴게요. 마음은 고맙지만 받을 수 없다. 신혼부부가 무슨 돈이 있다고. 게다가 딸 배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더더욱 받을 수 없다. 괜찮다. 엄마가 뭘로 먹고 살았는데. 너나 잘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온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손 벌리고 싶지 않다. 시계를 본다. 8시 30분. 오늘 면접이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청소 일자리. 일주일에 3일, 하루 5시간씩. 월급은 8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소중하다. 우산을 챙기려다 멈춘다. 우산이 없다. 지난주에 바람에 뒤집어져서 버렸는데 새로 살 돈이 아깝다. 비가 그치길 바라며 집을 나선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비가 점점 세진다. 지하보도로 들어가서 비를 피한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다가 비가 그치면 가야지. 그런데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한다. 시계를 보니 이미 9시 20분. 면접 시간은 10시인데 여기서 아파트까지 가려면 40분은 걸린다. 늦으면 안 된다. 이 일자리라도 놓치면 정말 막막하다. 결국 비를 맞으며 뛰었다. 62살 할머니가 빗속을 뛰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젖은 옷으로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면접관의 눈빛이 영 좋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우산이 없어서. 나이가. 일이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문자가 저녁에 왔다. 집에 돌아와서 젖은 옷을 벗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서글프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한때는 새 아이 키우는 당당한 엄마였는데 이제는 비도 피할 우산 없는 할머니가 되어 있다. 냉장고에서 남은 달걀 하나로 저녁을 해결한다. 이마저도 아껴 먹어야 한다.
내일 또 구직 신청서를 내러 가야 한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본다.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슬어있다. 이 나이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니.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걱정만 끼칠 뿐이다. 휴대폰에 첫째 아들에게서 온 카톡이 있다. 엄마 건강하세요. 바쁘다고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답장을 쓴다. 괜찮다. 너도 몸 챙겨라. 정말 괜찮은 척하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든든한 엄마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마 엄마가 달걀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걸 알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바람 소리가 심하다. 반지하라 그런지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무서울 때가 있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28년 동안 혼자 살아왔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있었다. 지금은 정말 혼자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는다. 울면 더 서럽고 서러우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진다. 그냥 자자. 내일 또 다른 면접이 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허리가 아파도 해야 한다. 비소리가 점점 커진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빗물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는 정말 비를 피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우산 하나 살 돈이 아까워서 빗속을 뛰어야 하는 62살. 아이들을 다 키워내고 다 결혼시켜주고 이제 좀 쉬고 싶은 나이에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 헤맨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다.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일은 우산을 하나 사자. 비를 피할 권리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 나이에도. 눈을 감는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잠깐만이라도 숨 좀 쉬자. 자야, 나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옥자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30년 지기 친구. 나보다 한 살 많지만 언제나 언니처럼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뭔 소식? 도시락집에서 사람 구한대. 점심시간 3시간만. 시간당 9,000원이야. 3시간. 9,000원.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하루 27,000원, 한 달이면 80만 원 정도.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허리 아픈 거 괜찮겠어? 서서 일해야 하는데. 괜찮아.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아니고 3시간이면 버틸만해. 사실 괜찮지 않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프더라도 일해야 한다. 이튿날 옥자와 함께 도시락집에 갔다. 정다운 도시락이라는 간판이 정겹다. 사장님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다행히 나이에 대해 따지지 않으셨다. 경력이 많으시네요. 급식실에서도 일해보셨고. 월요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첫 출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도시락 300개 정도 만드는 일이었다. 밥 담고 반찬 담고 포장하고. 익숙한 일이었다. 다만 허리가 좀 아플 뿐.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옆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인상이 좋은 분이었다. 네, 정말 자예요. 저는 김미영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미영 씨는 친절했다. 일하는 요령도 알려주고 쉬는 시간에는 차도 한 잔 내어주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인정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나니 일에 적응이 됐다. 3시간이라는 시간이 딱 좋았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할 즈음 일이 끝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남은 반찬을 조금씩 싸갈 수 있어서 저녁 걱정도 덜었다. 자야, 요즘 얼굴이 좀 펴져 보인다. 옥자가 말했다. 맞다.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당장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였다. 도시락 배달을 나가는 미영 씨를 따라 나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 미영아, 고생 많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는 작지만 어깨가 넓고 단단해 보였다. 일하는 사람 특유의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이었다. 성도 오빠 안녕하세요. 이분은 새로 오신 정말자 씨예요. 아, 그래요? 최성도입니다. 목소리가 굵었다.
무뚝뚝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다정한 구석이 있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미영 씨가 말했다. 성도 오빠 좋은 분이에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관리 반장 일하시는데 일도 꾸준히 있으시고 별 생각 없이 들었다. 그냥 동네에서 만난 아저씨 정도로 생각했다. 며칠 후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다. 어머, 성도 씨? 아, 정말자 씨. 퇴근하세요? 네, 성도 씨도요? 네.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요. 같은 버스를 타게 됐다.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다. 도시락집 일은 어때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3시간만 일하니까 할만해요. 그래도 나이가. 저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죠.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일해야죠. 일 안 하면 굶잖아요. 그가 잠깐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집이 어디세요? 청솔동이요. 어머, 저랑 같은 동네네요. 저는 청솔동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부러웠다. 나는 반지하에 사는데. 그날 이후로 가끔 마주쳤다. 버스에서, 동네 슈퍼에서, 은행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씩 이야기를 하게 됐다. 성도 씨, 혼자 사세요? 네,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정말자 씨도 혼자시죠? 네, 저는 28년 됐어요. 오래 고생하셨네요. 그의 목소리에 동정이 아닌 진짜 이해가 담겨 있었다. 같은 처지를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투였다. 어느 날 퇴근하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또 우산이 없었다. 사야지 생각만 하고 계속 미뤄왔다. 정말자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다. 성도 씨가 우산을 들고 뛰어왔다. 같이 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 많이 와요. 감기 들어요. 결국 우산을 같이 썼다. 키 차이 때문인지 우산이 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의 어깨가 젖고 있었다. 성도 씨 옷 젖어요. 괜찮아요. 저는 튼튼해요. 버스가 와서 탔다. 그가 우산을 털고 접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누군가의 배려가 고마울 수 있을까? 미영아, 성도 오빠 어떤 분이야? 일하다가 슬쩍 물어봤다. 좋은 분이죠. 성실하고 술도 안 하시고 아파트도 있고 현금도 좀 있으시대요. 아파트에 현금까지.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 왜요? 혹시? 미영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니다. 나는 돈 보고 사람 고르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요즘 들어 성도 씨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혼자서 끙끙 앓던 걱정들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의지하고 싶은 마음인가? 퇴근길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28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 이제 좀 쉬고 싶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뭐 먹지?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부끄러운 건 아니겠지. 62살 할머니도 사람인데 외롭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휴대폰이 울린다. 성도 씨다. 정말자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요.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어때요? 맛있는 국밥집 알고 있어요. 잠깐 망설였다. 이러면 정말 시작되는 건가? 좋아요. 대답하고 나서 거울을 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잠깐만이라도 숨 좀 쉬자. 28년 동안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좀 기댈 곳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선택의 이유는 언제나 설명이 필요하다. 집주인 전화가 온 건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다. 정말자 씨,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보증금을 좀 올려야겠어요. 네. 얼마나요? 800만 원 정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800만 원. 내가 지금 가진 전 재산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게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다른 집들도 다 올렸거든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이 있었나.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계산해봤다. 도시락집에서 한 달에 80만 원 받는다고 해도 방세 내고 생활비 쓰면 모을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된다. 800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엄마 안녕하세요. 막내딸에게서 온 전화. 목소리가 밝다. 신혼의 행복에 젖어 있는 소리. 응,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말하고 싶었다.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딸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나. 그럼 건강해. 첫째 아들에게도 전화해볼까 생각했지만 포기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집 마련하느라 대출받은 상황이다. 둘째는 사업이 어려워서 내가 오히려 걱정하는 상황이고, 결국 아이들에게는 손 벌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대출은 어떨까?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봤다. 어르신 수입이 월 80만 원이시면, 그리고 나이를 고려했을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요? 한 200만 원 정도. 그것도 이자가 높을 거예요.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사는 어떨까? 더 싼 곳으로. 하지만 지금보다 더 싼 곳이 어디 있을까? 고시원. 62살 할머니가 고시원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일하는 중에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다. 언니, 요즘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다. 피곤한 게 아니라 절망스러웠다. 퇴근길에 성도 씨를 만났다. 요즘 자주 만난다. 아니, 그가 자주 나타난다고 해야겠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는 것 같다.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네,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버스 안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800만 원 올리래요. 어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한참 조용했다. 그가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정말자 씨.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저도 혼자 살기가 외로워요. 10년 동안 혼자 사니까. 정말자 씨는 어떠세요? 저도 외롭죠. 그럼 저희가 함께 살면 어떨까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진짜 프로포즈인가?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자 씨 고민 들으니까 같이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다. 성도 씨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함께 살면 집 문제도 해결되고 생활도 안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한 선택인가? 솔직히 말하면 성도 씨를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있으면 편하다고 느끼지만 이것이 사랑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내게 다른 선택이 있을까? 휴대폰을 들고 옥자에게 전화했다. 옥자야.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집 문제부터 성도 씨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게 맞는 선택인지. 자야, 내가 말해줄게. 너 지금 62살이야. 이 나이에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날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난 거야. 옥자의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 같아서. 야, 돈도 중요하지. 사랑만으로 살 수 있어? 배고픈데 사랑이 배를 불러줘?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성도 씨에게 답했다. 좋아요. 함께 해봐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야. 성도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함께 있으면 편하니까. 그래, 돈 때문은 아니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만약 성도 씨에게 아파트도 없고 현금도 없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아니, 이런 생각하지 말자.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과거의 선택 이유를 따지는 것보다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성도 씨는 좋은 사람이다. 나에게 친절하고 배려심도 있고 성실하다. 사랑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이유가 뭐든 상관없다. 선택의 이유는 언제나 복잡하다. 순수한 사랑으로만 하는 결혼이 몇 개나 될까?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감정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다. 나는 28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 외롭지 않게 걱정 없이. 그것도 충분한 이유 아닐까? 휴대폰에서 성도 씨 문자가 왔다. 내일 저녁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요.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답장을 보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좋은 선택이야. 돈 때문만은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이 말을 몇 번을 반복해야 믿게 될까? 침대 위에서 무너졌다. 결혼한 지 3달이 지났다. 우리는 시청에서 조용히 식을 올렸다. 증인은 미영 씨와 옥자가 서주었다. 드레스 대신 평상복을 입었다. 부케도 없었고 축가도 없었다. 그냥 필요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었다. 성도 씨. 이제는 남편 성도가 아파트는 깔끔하게 꾸며놓았다. 32평 아파트. 반지하에서 살던 내게는 궁전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 때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제 집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성도가 말했다. 맞다. 월세 걱정도 보증금 걱정도 없어졌다. 냉장고는 항상 가득 차 있고 전기세 걱정도 안 해도 된다. 생활비 통장에는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온다. 처음 며칠은 정말 천국 같았다. 따뜻한 집에서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도가 이미 커피를 내려놓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도시락집 가세요? 응,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허리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밤에 시작됐다. 첫날 밤 성도가 내게 다가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다. 28년 만이었다. 정말 자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와줘서.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어색했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남편과 아내가 된 이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됐다. 매일 밤이었다. 성도 씨, 오늘은 좀 피곤해서.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 집에서 살고 있고 생활비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감사한 마음에 참았다. 일주일이 지나니 허리가 더 아파졌다. 원래도 협착증이 있었는데 무리를 하니 더 악화된 것 같았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그래요? 그럼 다녀와요.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다시 감사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니.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다. 어르신 협착증이 많이 진행됐네요. 지금 상태에서 무리하시면 정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물리치료 받으시고 무거운 것 드시지 말고 무엇보다 허리에 무리 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특히 잠자리에서도 조심하셔야 해요. 마지막 말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살짝 눈빛을 주었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성도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허리에 무리하지 말래요. 잠자리에서도 조심하래요. 아, 그래요?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그날 밤 성도가 또 다가왔다. 성도 씨,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면 되잖아요. 살살할게요. 결국 거절하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집도 생활비도 병원비까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밤이 최악이었다. 중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야. 소리가 나왔는데도 성도는 멈추지 않았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참아요. 참았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끝나고 나서 성도는 금방 잠들었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30분 넘게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몸을 돌리고 기어가듯이 해서 겨우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다음 날 아침 성도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어제 좋았어요. 역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직도 허리가 아팠다. 도시락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제대로 설 수가 없었다. 미영 씨가 걱정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응, 좀 피곤해서. 신혼이라 그런가. 하하. 웃을 수가 없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울었다.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구나. 돈과 안정을 위해 선택한 삶.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나가서 혼자 살 수는 없다. 지금도 성도에게 너무 고마워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플까?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다. 성도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뿐이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고생은요? 당신이 더 고생하시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 씨. 네. 허리가 정말 많이 아파서. 며칠만 좀. 아, 그래요? 그럼 며칠 쉬어요. 제가 참을게요. 며칠이라고 했지만 사흘 뒤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됐다. 많이 나아졌죠?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살고 있고 이 사람의 돈으로 먹고 사는데 어떻게 계속 거절할 수 있을까? 그날 밤도 참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지만 마음은 더 망가져갔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게 내가 28년 동안 혼자 살면서 꿈꿔왔던 삶인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도 없다. 감사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 감사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감사가 의무가 되고 의무가 고통이 될 줄 몰랐다. 휴대폰을 봤다. 막내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결혼 소식 듣고 정말 기뻤어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외롭지 않다고.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 28년 동안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로워졌다. 그때는 적어도 내 몸은 내 것이었는데. 답장을 보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해. 거짓말이었다.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성도가 또 다가올 것이다. 오늘도 참아야 한다. 내일도 모레도. 침대 위에서 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그때 나는 혼자였지만 나였다. 새벽 4시. 잠에서 깼다. 허리가 아픈 것도 있지만 요즘 자주 이 시간에 깬다. 옆에서 성도가 깊게 잠들어 있다. 코를 골고 있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안정감을 줬다.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같아서. 지금은 답답하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거실 창문을 본다. 12층에서 내려다보는 새벽 풍경. 아래쪽으로 내가 살던 반지하 건물들이 보인다. 불 켜진 창문이 몇 개 있다. 누군가는 벌써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저랬었다. 소파에 앉아 그때를 떠올린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를 하러 나가던 때. 추운 겨울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던 때. 손이 시려서 호호 불면서 장갑을 끼던 때.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다. 오늘 일을 끝내야 내일 먹을 수 있었다.
쉬는 날은 없었다. 아프더라도 일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내 선택이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날지, 5시에 일어날지, 아침에 달걀을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어떤 일자리에 지원할지, 모든 게 내 결정이었다. 가난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다. 지금은 다르다.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생활비 걱정도 없다. 냉장고는 항상 가득하다. 하지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성도가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언제든 그의 필요에 응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 고마워요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 고마워요. 저녁을 차려주면 정말 고마워요. 빨래를 하면 이런 것까지 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한다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고마움이 나를 올가맨다.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반지하 집이 그립다. 습하고 좁고 춥던 그곳이.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아껴 써서 발끝이 시렸던 곳이. 비만 오면 새는 천장 때문에 대야를 갖다 놓아야 했던 곳이. 그래도 거기서는 내가 주인이었다. 아무도 내게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았다. 배가 고프면 내 책임이었고 춥다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지금은 모든 게 성도의 선택이다. 몇 시에 잠들지, 몇 시에 일어날지, 뭘 먹을지, 심지어 언제 아플지도 내가 정할 수 없다. 오늘은 허리가 아파서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조심히 할게요라는 답이 돌아온다. 거실을 천천히 걸어본다. 넓다. 정말 넓다. 32평이라니.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크기다. 소파도 좋고 TV도 크고 식탁도 번듯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다. 성도의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건 그의 허락 때문이다. 그의 필요 때문이다. 반지하에서 살 때는 비록 작았지만 내 공간이 있었다. 내가 앉고 싶은 곳에 앉을 수 있었다. 누워있고 싶을 때 누워있을 수 있었다. 지금은 성도가 원할 때 언제든 그의 옆에 가야 한다. 부엌에서 물을 마신다. 정수기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 예전에는 수돗물을 끓여서 마셨다. 이것도 좋아졌다. 모든 게 좋아졌다.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 정말 자식? 성도가 일어났나 보다. 목소리가 들린다. 네,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몸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성도가 거실로 나온다. 잠옷 차림이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게 문제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요구할 뿐이다. 부부니까 당연한 것들을. 하지만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다. 그럼 다시 자러 가요. 아직 새벽이잖아요. 침실로 돌아간다. 성도가 내 허리를 안는다. 예전 같으면 따뜻하다고 생각했을 스킨십이다. 지금은 긴장된다. 혹시 또. 다행히 그냥 잠든다. 나는 잠들 수 없다. 천장을 보며 생각한다. 비를 피하려다 불 속으로 들어온 건 아닐까. 그때 그냥 비를 맞을 걸 그랬나. 우산 없이도 버틸 수 있었는데. 28년을 그렇게 버텨왔는데 몇 년 더 못 버틸 것도 없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집 때문이었을까?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지쳤던 걸까? 혼자 사는 것에 지쳐서. 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이렇게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 가난했지만 자유로웠던 때와 안정적이지만 구속당하는 지금. 그때는 달걀 하나로 하루를 버티면서도 내일은 뭘 먹을까 스스로 계획할 수 있었다. 지금은 냉장고에 가득한 음식이 있지만 성도가 뭘 먹고 싶어 할까 생각해야 한다. 그때는 허리가 아파도 오늘은 쉬어야겠다. 내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지금은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겠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창문 밖이 밝아온다.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 성도가 일어나면 아침을 차려줘야 한다.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저녁에는 또 다른 고마워요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밤에는 또 참아야 한다. 예전 그 반지하 집에서는 밤이 내 것이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조용히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있거나.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 지금의 밤은 성도의 것이다. 그의 필요와 욕구를 위한 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눈물이 난다.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성도를 깨우면 안 되니까. 왜 울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고마워서 울어요라고 말해야 할까? 그때 나는 혼자였지만 나였다. 가난했지만 온전한 나였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성도의 아내인가? 고마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누군가인가? 아침 7시가 되었다. 성도가 곧 일어날 것이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간다. 아침 준비를 해야 한다. 성도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와 된장국을. 그리고 오늘도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영수증 한 장. 빨래를 하려고 성도 외투 주머니를 확인하는 건 습관이 되었다. 볼펜이나 영수증이 들어있으면 세탁기에서 망가지기 때문이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지갑과 열쇠, 왼쪽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 펼쳐보니 영수증이었다. 로얄 스파 마사지 서비스 타이 마사지 90분 금액 15만 원 일시 어제 오후 6시. 손이 떨렸다. 어제 성도는 동료들이랑 찜질방 간다고 했다. 늦어도 9시에는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찜질방에서 동료들이랑 맥주 마시다 보니 늦었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다. 마사지 90분 15만 원. 어떤 마사지일까? 일반적인 마사지라면 이런 늦은 시간까지 할까? 그리고 15만 원이나 하는 마사지가. 인터넷으로 로얄 스파 마사지를 검색해봤다. 위치는 시내 유흥가 한복판이었다. 리뷰를 보니 서비스 좋아요 이쁜 언니들 많음 다음에도 올게요.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런 곳이었구나. 그런데 화가 나는 것보다 허무했다. 배신감보다는 뭐랄까 역시 그랬구나 하는 기분이었다. 생각해보면 이상했다. 66살 남자가 62살 여자와 결혼하면서 매일 밤 그렇게 요구할 리가 없었다. 나이를 생각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이 정상 아닐까? 그런데 거의 매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 그냥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아직 남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였다. 그리고 진짜는 따로 있었던 거고. 영수증을 들고 거실에 앉았다. 성도는 아직 퇴근 전이다. 7시쯤 들어올 것이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게 뭐예요? 라고 따져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따지면 뭐가 달라질까? 성도는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또 갈 것이다. 남자들은 그런 곳에 한 번 가면 계속 간다던데. 그런데 나한테 화낼 자격이 있을까? 나도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잖아. 집과 생활비가 필요해서 선택한 거잖아. 서로 속이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성도를 사랑한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성도는 나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혼자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실제로는 나는 안정을 위해, 성도는 집안일과 외로움 해결을 위해 계약을 한 거였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렇다면 성도가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62살 할머니와의 잠자리가 만족스러울 리 없잖아. 그냥 의무처럼 하던 거였을 것이다. 나도 의무처럼 참았고 성도도 의무처럼 했던 거였구나. 휴대폰이 울렸다. 성도였다. 여보,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아요.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보,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나? 처음에는 정말자 씨였는데. 그래요? 언제쯤 들어와요? 9시쯤? 아니면 좀 더 늦을 수도 있어요. 또 거짓말이다. 현장 문제가 아니라 또 그 마사지 가는 거겠지. 알겠어요. 조심해서 와요. 전화를 끊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진실을 안다는 게 오히려 편했다. 저녁을 차렸다. 성도가 좋아하는 메뉴들로. 김치찌개에 생선구이. 어차피 늦게 들어올 테니 따뜻하게 데워서 줘야겠다. 9시가 넘어 성도가 들어왔다. 고생 많으셨어요. 현장 문제 해결됐어요? 네, 겨우 끝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연기가 늘었다.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저녁 드세요. 따뜻하게 데워놓았어요. 고마워요. 역시 집에 누가 있으니까 좋네요. 그렇다. 집에 누가 있는 게 좋은 거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말이다. 밤이 되었다. 성도가 다가올까봐 긴장했는데 의외로 그냥 잤다. 그 마사지에서 이미 해결했으니까 필요 없는 거겠지. 오히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따져야 할까?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어요라고 말해야 할까?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성도는 사과하고 나는 용서하고 그리고 똑같은 생활이 계속될 것이다. 아니면 이혼해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가지? 반지하 집 보증금도 없는데. 다시 도시락집에서 하루 3시간 일해서 어떻게 살지?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어차피 서로 필요에 의한 결혼이었으니까. 성도는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는 집과 생활비가 필요하고 새벽 3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내린 결론은 일단 모른 척 하자는 것이었다. 당장 나갈 곳도 없고 혼자 살 능력도 없다. 그리고 사실 성도가 다른 곳에서 해결하면 나는 오히려 편하다. 매일 밤 의무적으로 참을 필요가 없어진다면 이 결혼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수증을 다시 봤다. 어제 날짜 15만 원. 90분.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없던 일로 하자. 어차피 둘 다 연기하면서 사는 거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차가웠다. 28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혼자였지만 정직했다. 지금은 둘이지만 거짓 속에 산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일까? 나를 책임지는 선택. 영수증을 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성도는 2번 더 늦게 들어왔다. 현장 일이 복잡해서라는 똑같은 핑계로.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들이 편했다. 밤에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어젯밤은 달랐다. 성도가 일찍 들어왔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에게 다가왔다. 정말 자씨, 요즘 좀 소원한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좋겠네요.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올라왔다. 온몸이 굳었다. 예전처럼 그냥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저 필요에 의한 행동일 뿐이라는 걸. 성도 씨. 네. 오늘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조심히 할게요. 괜찮을 거예요. 예전 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다. 내 몸의 고통보다 자신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결국 그날 밤도 참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심했다. 중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야 아파요라고 말했는데도 거의 다 됐어요라며 계속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정말로 30분 넘게 침대에서 몸부림쳤다. 화장실까지 기어가듯이 갔다. 성도는 평상시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 도시락집 안 가세요? 늦겠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푹 쉬세요. 저녁에 파스 사다 드릴게요. 파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병원에 가야 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MRI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지난번보다 많이 악화됐네요. 뭔가 무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게 부부관계도 당분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정말 위험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의사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번에는 핑계가 아니다. 의학적 소견이다. 저녁에 성도가 들어왔다. 어떻게 됐어요?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부부관계를 당분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성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얼마나 당분간이에요? 적어도 몇 달은. 몇 달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제 진짜 속마음이 나오는구나. 그날 밤부터 성도의 태도가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다. 아침에 인사도 건성으로 했다. 사흘째 되는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성도 씨, 얘기 좀 해요. 뭔 얘기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요. 성도가 TV를 끄고 나를 봤다. 표정이 차가웠다. 성도 씨, 정직하게 말해요. 왜 저와 결혼했어요? 그게 좋은 분이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한참 침묵하더니 성도가 말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그리고 집안일 해줄 사람도 필요했고. 솔직한 대답이었다.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집이 필요했어요. 생활비도 필요했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계약이죠.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그런데 지금은 왜? 계약 조건을 다시 정하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도 맞은편에 앉았다. 성도 씨, 저는 이 집에서 살겠어요. 집안일도 하고 밥도 차려드리고 빨래도 해드릴게요. 그 대신 저한테 몸을 요구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이 결혼은 제 삶을 살리기 위한 거지, 제 몸을 바치는 계약은 아니에요. 성도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건 성도 씨가 알아서 하세요. 이미 다른 곳에서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로얄 스파 마사지 얘기를 할까 했지만 하지 않았다. 굳이 더 상처 줄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저는 모른 척 할게요. 대신 저한테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 자씨, 그럼 우리가 무슨 남남이에요?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예요. 다만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도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방을 따로 쓰자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뭘 해줄 게 있어요? 지금처럼 해주세요. 생활비 주시고 치료비 대주시고. 저도 지금처럼 집안일 할게요. 성도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세게 닫았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성도는 아침 인사도 안 했다. 저녁에 와서도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일주일이 그렇게 지났다. 하지만 나는 편했다. 밤에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었다. 내 몸이 내 것이라는 느낌. 28년 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다. 성도가 며칠 연속 늦게 들어왔다.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다. 궁금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성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자씨, 이게 맞나요? 뭐가요? 이렇게 사는 게 마치 남남 같잖아요. 남남 아니에요. 동반자예요. 동반자? 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성도가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이 더 정직해요. 그래요? 네. 서로 속이지 않고 사는 거니까. 성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살아봐요. 각방 쓰고 각자 할 일하고. 네. 그날 밤부터 성도는 작은 방을 썼다. 나는 안방을 혼자 썼다. 28년 만에 내 방이 생겼다. 침대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하며 살지는 않아도 된다. 나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성도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 필요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말했다. 처음으로 내 몸을 지켰다. 62살에 처음으로 나를 책임지는 선택을 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혼자여도 괜찮다. 각방을 쓴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성도와 나는 아침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성도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다. 나는 묻지 않는다.
그의 저녁은 항상 준비해두지만 언제 먹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말 자씨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어제 성도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긴 해요. 하지만 전보다는 덜 외로워요. 성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혼자인데 덜 외로워요? 진짜 혼자가 된 거니까요. 이상한 대답처럼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 전에는 둘이 있으면서도 혼자였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고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게 더 외로웠다. 지금은 정직하게 혼자다. 저녁을 혼자 먹어도 TV를 혼자 봐도 진짜 내 선택이다. 누군가 옆에 있지만 내 시간과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도시락집 일도 계속하고 있다. 허리 치료를 받으면서 조심히 하고 있다. 미영 씨가 궁금해한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신혼생활이 잘 되나 봐요? 적응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거짓말은 아니다. 나름대로 적응했으니까. 오늘은 토요일이다. 성도는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다. 골프 가는 것 같았다. 혼자 있는 주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청소를 하다가 성도 방 앞에서 멈췄다. 청소해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문을 두드렸다. 성도 씨, 방 청소해드릴까요? 안에서 대답이 없다. 이미 나갔으니까. 문을 열어봤다. 침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옷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청소할 게 별로 없다. 성도는 생각보다 깔끔한 사람이었구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띈다. 돌아가신 전 부인의 사진인 것 같다. 젊고 예쁜 여자다. 성도도 젊은 모습이다. 행복해 보인다.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성도에게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구나. 나와의 결혼은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겠지. 나도 마찬가지다. 남편을 진짜 사랑했었다. 28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다. 성도와의 결혼이 그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을 뿐.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다. 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성도의 공간은 성도가 관리하면 된다. 오후에 옥자가 놀러 왔다. 어머, 집이 정말 좋네. 부러워. 그냥 그래. 요즘 어때? 결혼 생활. 적당해. 적당하다니 그게 무슨 대답이야? 커피를 내려주면서 말했다. 옥자야, 나 각방 써. 뭐? 벌써? 싸워서가 아니라 그게 서로한테 편해서. 옥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자야,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결혼이 꼭 사랑 때문만은 아니구나. 그럼 뭐 때문에? 생존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살기 위해서. 옥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도 외롭지 않아? 외로워. 하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는 나아. 왜? 안전하거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집세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동시에 내 시간도 있고 내 공간도 있고. 그게 행복해? 행복. 이 단어를 생각해 본 지 오래됐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 그것도 괜찮은 거야? 응, 괜찮은 것 같아. 옥자가 돌아간 후 혼자 생각했다. 정말 괜찮은 걸까? 28년 동안 혼자 살면서 꿈꿨던 게 뭐였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면 그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지금 생각해보니 후자였다. 사랑은 이미 경험했다. 남편과 함께했던 그 몇 년이 내 인생의 사랑이었다. 이제는 사랑보다 평안이 더 중요하다. 성도와 나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한다.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의 공간을 지켜준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관계 아닐까. 저녁에 성도가 들어왔다. 오늘 골프 어땠어요?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정말자 씨는 뭐 했어요?
친구 만나고 집에서 쉬었어요. 그래요? 좋네요. 예전처럼 서로 관심을 가지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필요한 대화만 한다. 저녁 차려놓을 테니까 씻고 나와요.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을 들어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 진짜 고마워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의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밤 10시. 성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내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본다. 곰팡이가 슬었던 반지하 집이 떠오른다. 습하고 추웠지만 그곳도 내 공간이었다. 지금 이곳도 내 공간이다. 다른 점은 더 넓고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은 혼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인 것이 무섭지 않다. 가난보다 무서운 건 나를 잃는 일이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고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가난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잃지 않았다. 성도의 아내이지만 동시에 정말자다. 62살 정말자. 혼자서도 괜찮은 정말자. 창밖을 본다. 12층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예쁘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외로워하는 사람들도 평안해하는 사람들도. 혼자라는 건 꼭 불행한 게 아니구나. 휴대폰에 막내딸에게서 온 문자가 있다. 엄마 잘 주무세요. 사랑해요. 답장을 보낸다. 응, 잘 자라. 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거울을 본다. 62살 정말자.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이 밝아 보인다. 혼자여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정말 괜찮다. 내일도 이렇게 살 것이다. 성도와 함께 하지만 혼자서. 서로 도우면서 하지만 각자의 길을 가면서.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직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전등을 끄고 잠자리에 든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모르겠지만 두렵지는 않다. 나는 이제 나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